제가 집 근처잖아요. 주말에 운동하고 운동 뛰고 아침에 한 7시? 이때 나와봐도 그때 사진 찍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 이쪽에서 사진 또 찍고 뭐 성형문화도 가고 그 다음에 흑해에서도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한강 넘어와서 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 이 세로스길 상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오늘은 신사역 앞에 한번 나와봤는데 우리 건물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요즘에 찾고 거래도 많이 되는 지역이 바로 압구정 로데오, 성수, 그 다음 한남동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강남에서는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압구정 로데오와 가로수길 이렇게 대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로수길보다는 세로수길 라인이 조금 더 핫해서 우리 세로수길 한번 상권을 보여드리고 최근에 어떤 건물들이 거래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봤는데 우선은 신사역에서 우리 세로수길 요 이어지는 요 라인 자체가 하나의 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한번 걸어보면서 분위기 한번 좀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실까요? 네. 요 신사역 입구에서 요 1차 이면 정도 요 라인으로는 되게 목조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래된 사례는 아니고 작년 24년 11월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같은 경우는 150억에 거래가 됐고 토지 평당가 같은 경우는 2억 5천 200만 원 정도 수준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24년 5월에 원래 119억 원에 거래가 됐다가 11월에 다시 150억으로 금액이 올라서 다시 거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도 한두 달 안에 금방 빠르게 좀 정리됐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150억의 신사역 바로 이면에 한 수익률이 2% 정도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어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세로수길뿐만 아니고 이 신사역에서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어지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도 물건이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거래가 되는 편이고 검토해보기 애매한 그런 건물들은 많은데 우리 뭐 이쪽 상권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언더? 한 100억대 초반, 초중반대가 인기가 제일 많고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거나 아니면 직영사용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명도 조건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도를 한다거나 수익이 잘 나온다거나 이런 건물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주분들, 소유주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좀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명도를 협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을 판다든지 이렇지가 않다든지 좀 비싸게 내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오락실이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핫한 상권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오락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낮 시간대라 사람이 적은데 어제 저녁에 나와봤을 때 여기도 그래도 요 T자 이 골목에 굉장히 사람 많이 꽉 차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으로도 여기 보이는 요 1차 이면으로도 요 길도 세로로 길게 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 유동이 꽤 괜찮고 저 이면으로도 최근에는 보면은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막 15년도 14년도 요럴 때 보면 여기 막 다 사람 완전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가로수길 이어지는 라인까지. 아직까지는 그때의 명성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요? 요쪽 이 길 끝쪽으로 나가면 이제 가로수길로 연결이 되고 바로 앞에 있면이 이제 세로수길이라고 부르죠. 이 세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가로 그 다음에 세로에서 세로수길이다. 가로수길 옆쪽으로 퍼져 있는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에서 나로수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가로수길, 세로수길, 나로수길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이제 세로수길, 가로수길 바로 하나 이면에 있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가로수길 공실 문제가 거의 한 공실의 50%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길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세로수길로 와보면 되게 핫해요. 그래서 세로수길 쪽 라인으로는 물건도 사실 거의 그래서 무조건 다 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로수길 쪽 라인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 2시 정도 되는데 유동인구 꽤 많은 거 보여주고 있죠. 아시죠? 가로수길이 좀 많이 죽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보냐면 저는 그 가로수길 길이 그 왕복 2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에 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도로도 꽤 넓어요. 우리 아파트 렌지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근데 상권이 좀 확장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로드 상권으로 많이 잘 걸어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걸어 다니는 게 딱 인도 한 1, 2m? 그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퍼지기가 조금 어렵고 왔다 갔다 넘어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도 늘어나고 차량 이동도 많고 분위기가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 가로수길 메인에 있었던 분들이 2차로 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유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퍼지기가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 주요하게 볼 게 우리 컴포즈 커피 아시죠? 컴포즈 커피의 모 기업이 지어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 로스팅 기계도 팔고 우리 뭐 커피도 만들고 했었었는데 그걸 분리해서 컴포트 커피는 매각을 하고 여기는 실제 본인들의 사옥으로 지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신경 써서 멋지게 좀 잘 만들어진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랑 이제 팝업이랑 좀 차이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 플래그십 스토어는 정상 임대를 한 거예요. 팝업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짧게 단기 임대로 치고 빠진다라고 하면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임대로 큰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거지. 이쪽 앞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박태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만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우리 도산 대로에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스길에도 하나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어요. 넓어지는 추세니까 객실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안정적인 걸 따지면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와 있는 게 좋지. 최소 1년 단위에서 한 2, 3년 한번 들어오면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하니까 보통 들어오면 거의 10년까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좋고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스토어가 들어오면 전층 통임대 전층 다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관리도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그게 좀 편리하다라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회전율이 좋을 만한 건물인지 그런 건 한번 잘 따져보고 받는 게 중요하지. 건물에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조금 더 충분히 개선을 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회전율을 빨리 돌리고 싶다든지 했을 때에는 오히려 장기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단기로 이렇게 팝업 두는 게 나중에 비우기도 편하고 왜냐면 매각할 거면 명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명도하려면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냥 단기 팝업으로 돌리시는 경우들도 있죠. 성수동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성수동. 블루 엘리펀트. 여기가 이제 되게 안경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성수에도 있고 우리 최근에 익선동에도 하나 또 들어와 있고 요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안경 회사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안경을 그렇게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경 지금 맡겨주세요 하면은 뭐 1시간이라도 또 찾으러 오세요 하고 또 가능하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다 기술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바로 놀러와서 그날 안경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구입을 하고 가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라임 프렌즈 들어와 있고 템버린즈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가장 인구들이 붐벼. 사람들이. 제가 집 근처잖아요. 주말에 운동하고 운동 뛰고 아침에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한 7시? 이때 나와봐도 그때 사진 찍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 신사동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성형관광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진 또 찍고 뭐 성형관광도 가고 또 그다음에 호텔 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한강 넘어가서 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 요 세로스길 상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제 포토스팟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 오늘은 좀 적은 것 같아.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면은 더 훨씬 더 많아. 지금도 보면 다 외국인들. 가로수길도 충분히 좀 잘하는 인싸사드나 잘하는 업종이 들어오면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로데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10몇 년 동안 이상 죽어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결국에는 다시 도산공원 중심으로 해서 투자도 많이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 보면 사실 강남에서 우리 로데오를 대체할 만한 상권이 거의 뭐 가로수길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 확장된 이 상권이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 같은 경우에 올해 4월에 거래된 사례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